대 OTT 전성시대입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주요 OTT만 하더라도 10종류 가까이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극장을 찾지 않고 TV나 모니터, 태블릿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관객들도 꽤 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년의 영화는 2022년 8월 넷째 주부터 매주 일요일에 전주 공개된 주요 OTT 공개작, 영화와 드라마를 가볍게 소개하고 추천, 판단의 맡김, 비추천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안내드릴 생각입니다. 추천할 플랫폼은 7종류로 추렸고요. 그 목록은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애플 TV, 쿠팡 플레이입니다. 그럼 8월 넷째 주의 OTT 공개작 소개, 처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 애플 TV와 쿠팡 플레이에서는 처음 공개된 작품이 없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주에 론칭했던 변호사 슈얼크 2화를 공개한 게 전부입니다. 웨이브도 하우스 오브 드래곤 1화만을 새로 공개했고요. 또 2022년 8월 기준 이미 공개되어 있던 TV 시리즈의 새로운 시즌 공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소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소개할 OTT 공개작은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한 편씩을 제외하면 넷플릭스, 왓챠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드라마 3편, 영화 3편을 공개하여 나름대로 풍성한 신작풀을 갖추었습니다. 그에 비해 왓챠는 13편여의 단편 영화와 4편의 장편 영화를 공개했지만 살펴보는 내내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개된 국내 단편 독립영화 가운데에는 분명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도 몇 있었지만 그다지 대중적인 취향의 영화는 많지 않았고요. 호러 스릴러 위주의 장편 영화들 역시 개봉 당시에도 큰 인기를 얻지 못했던 저예산 범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각각의 콘텐츠를 소개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 판단의 맡김, 비추천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추천은 제가 믿고 추천하는 작품으로 별점으로 치면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의 콘텐츠, 판단의 맡김은 추천드리기는 애매하여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작품으로 별점 2.5점 이상, 3.5점 미만의 콘텐츠, 마지막으로 비추천은 작품의 서사나 스타일, 태도 중 어느 한 부분 이상이 크게 떨어져서 추천하기 어려운 작품으로 별점 2.5점 미만의 콘텐츠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넷플릭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천하는 콘텐츠입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쿠웨이트 난민 모하메드의 이야기를 그린 8부작 드라마 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추천해야 할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 할지 꽤 오래 고민했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보았고 시의성과 윤리성을 모두 갖춘 드라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한국 관객들의 입장에서 공감할 만한 요소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마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아랍계, 멕시코계 이주노동자 혹은 난민들의 문화를 예리하게 도려내고 밈이 되어버린 오늘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들도 무겁지 않게 풀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모와 주변인들이 겪는 개인적 문제들까지 나름대로 윤리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데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다소 지나치게 극적인 감이 있고 넷플릭스 특유의 후속 시즌을 위해 남겨두는 결말이 다소 찝찝하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미국에 꼭 필요한 애티튜드를 가진 드라마라고 생각되어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4부작 실사 애니메이션 로스트 올리 역시 추천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올리스 오디세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마치 토이스토리 3와 같은 성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한 장난감 세계의 동화입니다. 그러나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비하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보다 필요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작품이지만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관객층은 어느 정도는 이별과 상실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진 이들이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원작 소설의 제목처럼 소년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올리의 모험은 동화적으로 재구성한 오디세이아에 가깝게 그려집니다. 누구에게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되찾고 싶은 과거와 상실이 있기 마련이죠. 로스트 올리는 그런 상실을 겪은 이들을 위한 성장담이자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콘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중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서울 대작전이 2등급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서울 대작전은 베이비 드라이버와 같은 에드가 라이트식의 B무비 감성 카세이싱 액션 장르를 한국의 88 올림픽을 소재로 재현하려 시도한 작품이라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실제로 영화는 문성현 감독의 야심찬 연출로 가득합니다. 액션과 레트로 감성 시퀀스로 장면의 대부분을 메웠고 코미디 요소와 함께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음악을 듣는 재미 역시 쏠쏠합니다. 다만 이런 감성적인 영역을 제외하면 서울 대작전에는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 전체가 카체이싱 B무비를 재해석한 게 아니라
그대로 답습한 아류작에 가까워 보이기까지 하죠. 서사적인 면에서는 전반적인 캐릭터 설정 자체가 그다지 튼튼하지 않은 편이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전개가 많고, 애티튜드적인 면에서는 80년대 후반 한국의 문화적 요소 외에도 정치 사회적 문제들을 끌고 오는데, 이게 굳이 이 영화에 연계됨으로써 얻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도 않아서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그간 한국 영화계에서 보기 힘들었던 건 맞는데, 그 역시도 지나치게 작정하고 노린 듯한 뉘앙스가 커서 간혹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몇몇 조연들의 좋지 않은 연기 역시 몰입을 방해하게 하고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생각 없이 보는 팝콘 액션 무비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추천하기 어려운 콘텐츠들도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존 햄버그 감독, 케빈 하트 주연의 코미디 영화 미타임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가족을 위한 삶만을 살아온 써니가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벌어진 코미디를 다룬 이 영화는 한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쥐어짜내가며 관객을 웃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흘러가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던져지는 코미디가 유익하지도 웃기지도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유치하고 과장된 상황과 대사들은 오히려 보는 이들을 거북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추천하기 어려울 영화였습니다. 70년대 스파게티 웨스턴을 오마주한 영화 다 비켜 우리 화났어도 도저히 추천할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버드 스펜서와 테렌스 힐이 출연했고 한국에는 랠리코스트 쟁탈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던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사실 원작을 보지 않은 제 입장에서 원작과 비교하여 어떤 식으로 영화가 나빴는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영화에는 웨스턴이나 액션 코미디와 같은 장르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영화라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실소조차도 터져나오지 않을 정도의 조악한 완성도의 코미디와 액션을 보며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비뚤어진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새로 기획된 40부작 드라마 파트너 트랙이 있으나 지나치게 긴 호흡의 드라마인 관계로 따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왓챠로 넘어가겠습니다. 왓챠 공개작의 경우 안타깝게도 추천할 만한 작품은 없었습니다. 아니 보다 신랄하게 말하자면 30분 이상의 작품 중에서 어떤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작품 자체가 없었습니다.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 같아 저로서도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그중 나름대로 영화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추천하기 어려움에도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픈 작품이 있는데요.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에 공개된 40분짜리 단편인 동학농민 펑크단입니다. 용인대학교 학생들이 찍은 작품인 만큼 전반적으로 아마추어 티가 많이 나긴 하지만 펑크 정신과 청춘 드라마라는 소재를 한국적 정서로 녹여내고자 하는 애티튜드가 나쁘지만은 않았고, 록음악, 특히 펑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킬링타임용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여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20분 이내의 단편 13편 중 오픈토, 피사체, 서정시작법, 개정 정도는 시간이 나실 때 한 번쯤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말이죠. 특히 건국대학교 졸업작품이자 홍상수 감독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서정시작법은 국내 독립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나름의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공개된 6편의 장편 영화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건대 보지 않는 편이 이로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소재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알고 싶다류의 밀착 취재 방송보다 극적이지 못했던 보이스, 양산형 조폭물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정말이지 단 한 부분조차 자신만의 것이 없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SF 로맨스라는 장르에도 불구하고 상상력도 감수성도 잡지 못한 호주 영화 타임 어파트는 물론이고, 스릴러, 호러를 표방하는 3편의 영화 후드맨, 실종, 할로윈 살인마의 탄생은 정말이지 이걸 왜 수입해왔나 의아할 정도로 최악의 졸작들이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번 주의 왓챠 공개작, 그나마 단편들이 있어 체면치레는 한 수준이었습니다. 큰 두 흐름이 마무리되었으니 이번에는 디즈니 플러스와 웨이브의 작은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플랫폼은 비록 드라마 시리즈의 새 에피소드 한 편씩만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왓챠의 수많은 공개작들보다도 알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8월 셋째 주 1화가 공개되어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진행된 디즈니 플러스의 변호사 슈얼크를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슈퍼히어로 장르의 탈을 쓴 코미디 일상물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실제로 드라마는 브루스 배너의 사촌이자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슈얼크가 되어버린 제니퍼 월터스의 좌충우돌 성장기가 줄을 차지합니다.
사실 1화가 공개되었을 때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재미있는 드라마이긴 한데 이 정도 소재로 과연 6편짜리 드라마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싶었던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마블 스튜디오는 세계관 내의 다른 시리즈와의 연계를 통해서 자칫 밋밋할 수 있었던 오리지널 스토리를 다채롭게 메꾸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동안 MCU 영화들이 지나치게 세계관 놀이에 의존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 변호사 슈얼크 2화에서는 그런 초청계 고출이 작품을 적절하게 환기시키는 장치로 잘 기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변호사 슈얼크는 슈퍼히어로이자 사회초년생 여성, 슈퍼히어로이자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개인의 삶에 주목하는데 이 지점 역시 MCU라는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 모종의 쉼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어 흥미로웠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변호사 슈얼크, 현재까지 마스터피스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쏠쏠한 재미를 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이브의 하우스 오브 드래곤 1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시즌8로 완결된 왕좌의 게임 시리즈의 스핀오프이자 왕좌의 게임의 약 100년 전 타르가리엔 가문과 드래곤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조지 R.R. 마틴의 소설 불과 피를 원작으로 합니다. 전작 왕좌의 게임이 마틴의 원작을 충실하게 다룬 초중반부와 오리지널 스토리를 적절히 살린 중후반부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결말부인 시즌8에서 지나친 용두사미적 결말을 맞이했던 만큼 이번 작품은 어떨지 저로서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다행히 1화까지는 꽤나 훌륭한 판타지 TV 시리즈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자로서 조지 마틴의 비중이 늘어난 탓인지 드라마는 마치 왕좌의 게임 초반부와 유사한 분위기와 전개를 드러내는데요. 피비린내 가득한 웨스테로스의 잔혹함을 날 것 그대로 묘사하는 마상 전투와 범죄 소탕 장면에서는 왕좌의 게임 시즌1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왕좌의 게임 후반부처럼 드래곤이나 화이트워커 같은 판타지적 크리처에 기대지 않고 인간들 중심의 서사로 이야기를 끌고 간 것도 마음에 들었고 말이죠. 또 시리즈의 유구한 전통답게 남성 중심 판타지 세계에 대한 신랄한 조소와 그것의 전복을 꾀한다는 윤리성의 측면 역시 훌륭했습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 추천합니다. 믿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넷째 주 OTT 공개작 추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